두 번째 아이템은 행안부 장관 후보자인 윤호중 의원 관련된 건데 오늘 TV조선이 오늘 오전에 의미 있는 단독을 했습니다. 윤호중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예전에 자기가 프락지 사건으로 형을 받았어요. 징역 10개월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른바 어용지식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유시민 씨. 유시민 씨도 이 프락지 사건, 서울대 프락지 사건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유시민 씨가 주범이에요. 복학생 협의회장을 아마 했을 거고 윤호중 의원은 아마 그때 1학년인가 2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씨가 아마 징역 2, 3년 정도 맞은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윤호중 씨가 징역 10개월인데 윤호중 씨가 이 서울대 프락지 사건 관련해 가지고 처음 언급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번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본인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니다.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매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TV조선에서 오늘 서울대 프락지 강금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윤호중 후보자가 사건에 직접 개입된 정황이 담긴 당시 판결문을 확보를 했는데 이 사건은 이른바 이제 1984년 9월에 당시 서울대학교 일부 운동권 학생들이 다른 학교 학생을 포함한 민간인 4명을 정보기관의 뿌락지로 의심해서 감금하고 폭행을 했는데 이른바 서울대생들이 모여가지고 너 뿌락지지 하면서 너 정보기관 뿌락지지 경찰 뿌락지지 하면서 강의실에 데려다가 감금하고 고문까지 했습니다. 이게 저도 오늘 그 판결문에 나온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읊어드릴 텐데 잔인하기 그지없습니다. 잔인하게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판결문에 D씨라는 분이 윤호중 후보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결문에서 읽을 때 피고인 D씨 그렇다면 이 사람이 윤호중 의원이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판결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피고인 D는 C, B 등과 함께 H를 감금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D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폭행에 가담했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판결문을 보면요. 피고인 D 및 S, V, A, B, Q, A, M, L, W는 참 많네요. 피해자를 임시 사무소로 끌고 간 다음 정보기관임을 자백하라고 강요하면서 눈을 천으로 가리고 옷을 벗긴 다음에 교련복으로 갈아입히고 손을 뒤로 묶은 채로 꿇어앉혀 강목으로 허리, 하태부, 흉부 등을 여러 차례 구타했다. 또 화장실로 끌고 가서 피고인 D, 윤호중, 피고인 D, B, AT, AP, AQ 등은 K, 여기서 말하면 K가 또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죠. K의 팔과 다리를 잡고 AT와 QS 등은 머리를 붙잡아 세면대 물통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세면대 물통에 넣었다가 꺼내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물고문이죠. 그리고 피고인 D가 여기서 피고인 D가 누구라고 했죠? 윤호중. 피해자에게 직접 폭행을 가한 정황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AN이라는 사람이 있나 보죠. AN은 K의 양 어깨를 힘껏 잡아 흔들었으며 피고인 D, 윤호중은 주먹으로 가슴을 쳤고 AT는 왼손으로 머리를 잡아 오른주먹으로 목덜미를 수해 구타했다는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판결문에 그냥 막연하게 소설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 명에 대해서 여러 명이 어떤 구체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제까지의 윤호중 후보자의 어떤 입장과 배치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방관하고 본인은 사실 내가 말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렸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뭘 말려요? 뭐 옷을 말립니까? 구타하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까지의 윤호중 후보자의 입장은 뭐냐면 내가 그거를 막았다 그런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후보자는 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참 보면 잘 보십시오. 뿌락지 사건. 뿌락지면 뿌락지도 아니에요. 정보기관의 뿌락지도 아닙니다. 그런데 뿌락지면 그렇게 해도 됩니까? 본인들은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이른바 정의,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인권을 얘기하면서 뿌락지라고 의심되는 사람들 생사람을 잡아다가 너 뿌락지지, 뿌락지인 거를 자백해 하면서 때리고 구타하고 물고문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입니까? 본인은 그 당시의 정부, 전두환 정부를 괴물이라고 규정하면서 본인들이 더 괴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윤호중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을 꼭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시민입니다. 유시민. 이름은 시민이에요. 이름은 시민이에요.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까지는 이제 앞으로는 제가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여러분에게 기사를 같이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사진도 공유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시민 씨가 주도자라고 했죠. 근데 이 사람이 1984년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뿌락지 사건 구속이 됐는데 무고한 민간인을 상대로 고문, 감금, 인격살인을 저질렀는데 수감 중에 시종일관 당당하고 웃음을 잃지 않았다. 법정에서 후회한 일은 없고 사죄한 일도 없다. 가해자는 대부분 한국 사회의 지배층으로 출세했고 피해자는 뿌락지 낙인을 안고 대부분 불행한 삶을 살았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2023년 조선일보의 선우정 칼럼 제목은 유시빈의 뿌락지 사냥, 그 후예들이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와 진짜 무서워요. 여기에 그 피해자분들 그분들이 나와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잠시 읽어드리자면 뿌락지 사냥은 말로 끝나는 논쟁이 아니었다. 1984년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의 피해자 정기동 씨가 3년 전, 그러니까 이 기사가 2022년도, 23년도 기사니까 22년도에 KBS 그 조선일보 기자와 가진 인터뷰가 있었나 봐요. 거기를 보면 방송통신대 법학과 3학년 때 자료를 얻으려고 서울대로 갔는데 누군가 얘기 좀 하자고 해서 따라갔더니 뿌락지라고 몰아세웠다. 아니라고 하자 교련복을 갈아입히고 눈을 가렸다. 돌아가면서 몇 시간씩 폭행했다. 물이 담긴 세면대에 머리를 쳐박거나 바닥에 눕히고 주전자로 얼굴에 물을 부었다. 우리가 그 영화 보면 고문하는 장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 인권, 자유 그런 사람을 언급했던 이 운동권이라는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을 뿌락지로 몰아세우면서 물고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전두환, 전씨라고 더 심하게 때렸대요. 지금 이 인터뷰를 한 사람이 정기동 씨입니다. 그래서 전두환과 같은 전씨라고 더 심하게 때렸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악마를 보았다. 그 악마 아닙니까? 이 본인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자백해라. 너가 인정할 때까지 계속 물고문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살고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뿌락지라고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1000번 양보해서 만약에 뿌락지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근데 뿌락지라고 하면 본인들이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사적으로 보복하거나 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근데 뿌락지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 보면서 되게 황당한데 제가 이 사진을 못 보여드립니다. 아쉽게도. 근데 한번 쳐보십시오. 키워드로 서울대 민간인 그 기사를 선우정 컬럼 유시민의 뿌락지 사냥 그 후예들을 검색을 해보면 사진이 뜹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면 제가 요 기사를 카톡 창에 한번 댓글 창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면 유시민의 한번 보세요. 그러면 황당한 사진이 나올 겁니다. 황당한 사진이 나오는데 저는 이 사람이 이 사진을 보면 막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해맑게.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다고 합니까? 수감중 시종일관 당당했대요. 당당?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후회한 일도 사죄한 일도 없다고 합니다. 악마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 그런 피해자가 어떤 사람이었냐? 서울대에 그 당시에 갔던 사람들인데 앞서 말했던 전기봉 씨였나요? 정기동 씨. 정기동 씨가 방통대생 그리고 공무원 시험 준비생, 재수생 등 4명의 피해자였다. 뿌락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범인들이 이것도 황당해요. 1년 안팎의 징역형만 받았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후회도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법정에서 이 사람들은 1년 안팎의 징역형만 받았는지 그리고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당당함을 잃지 않았다는 그 당당함 진짜 뻔뻔하고 부끄럽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았는데 아니요 여러 사람의 인생을 그런데 사실상 영웅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유시민은 그때 얻은 명성을 발판으로 장관에 올랐다. 그렇죠. 노무현 때 보건복지부 장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상파 TV에 나와서 당시 일을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유시민은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언급하고 있는 윤호중 씨는 어떻습니까? 민주당 원내대표였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언급이 나왔던 사람 중에 이정우 씨는 로펌 변호사, 백태웅 씨는 미국 대학 로스쿨 교수가 됐다고 합니다. 와, 왜냐? 공범들은 이 유시민 씨가 그 서울대 뿌락지 사건 이후에 본인이 영웅놀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진영 내에서는 뭔가 영웅처럼 받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현란한 언행이 말장난이 추악한 범죄를 민주주의 서사로 둔갑시켰고 일그러진 자화상의 민주투사의 가면을 쓰였기 때문이다. 참 그런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행안부 장관이 되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행안부 장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치안을 우리나라의 경찰, 공권력에 있어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공권력을 행사할 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찰에 대해서 지시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경찰, 정보기관의 뿌락지라고 해서 선량한 시민들을, 대학생을, 취업준비생을 뿌락지로 몰아서 고문을 했습니다. 마구 때렸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어떻습니까? 인생 폈죠? 장관도 한 사람도 있고 어영 지식인이라면서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옹호하면서 정경심 씨가 동양대에서 PC를 반출할 때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반출할 때 이것을 증거 보전이다. 이런 황당한 궤변을 쏟아냈던 사람입니다. 그런 거죠. 아무리 잘못해도 진영에 고착된 진영 내에서 이른바 민주라는 그 현란한 얘기, 정의라는, 인권이라는 그러는 현란한 진영 뒤에 숨어서 본인들의 잘못을 물타기 하고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면 저거 정치 검찰이야. 탄압받고 있어요.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누릴 거 다 누리는 절대 권력을 누리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이런 위선의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참 부끄럽게도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저는 첫 번째 본인의 그 과거의 잘못도 잘못인데 자기가 후회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여러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이 후회한다는 몇 마디 얘기하에 이렇게까지 원내대표도 하고 수많은 권력 위에 있었는데 또 더 큰 권한을 가지려고 한다는 이 자체가 저는 참 뻔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